안녕하세요. 뱅크멀TV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영상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집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또 대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한도 계산까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서류 신청 방법부터 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이제는 제가 이제 혼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욕 많이 하시던데. 네?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네요. 예. 이제 뭐 대출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네. 뭐 오늘은 마지막 남은 잔금 치르는 절차부터 뭐 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은 제가 했는데 그러면은 이사 가는 날짜에 대출이 실행되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럼 제 통장으로 이제 그 잔금이 입금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실행한 날로부터 한 3일에서 4일 전쯤에 연락이 올 거고요. 네. 그때 계좌로 입금을 받을지 아니면 법무사나 은행 직원이 직접 수표를 가져서 나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은행과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수표로 해서 가져다 주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출을 신청한 은행과 직접 네.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계좌로 이체를 받으실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이체 한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체 한도 상향 조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대출을 3억을 받아도 제가 그럼 이체를 못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 받는 금액이랑 기타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미리 여유 있게 설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 호 선생님, 그럼 제가 중간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야만 이제 집을 구입하시는 분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집을 파시는 분께 드려야만 결국엔 소유권을 가지고 올 거고, 그럼 내 집이 결국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남의 집인데 이 집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잔금 치르는 당일에 부동산에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 실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한 번에 다 처리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일에 이제 법무사가 나올 텐데 법무사가 뭐 대출 설정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사는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이제 미셸님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엔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주위에 뭐 아는 법무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반대로 또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사 비용을 제가 비교해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제가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은행마다도 다르기는 한데 대신 이제 간혹 가다가는 다른 법무사가 아니라 무조건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를 이용해야만 되는 조건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출을 신청할 때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은행 가서 따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설정 비용은 법무사 가서 그러면 확인하면 될까요? 보통 인지세나 채권 매입비처럼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 설정 비용 같은 경우엔 소비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당일부터 이사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이제 직접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전부터 이사 준비를 모두 완료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으면은 보통 그 시점이면 이삿짐도 다 옮기고 있을 겁니다. 저는 도배랑 장판이랑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 당일 그 이후부터 그러면 저는 인테리어를 알아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미리 업체들을 다 알아보고 잔금을 치른 날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게 예약을 미리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정미셸님 집이니까 그쵸?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고 설레네요. 잔금부터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하면 당일에 제가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정미셸이 박혀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보통 당일에는 이제 등기소에 신청이 들어가는 거고요. 완료가 되는 데까지는 한 2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을 해보려고 해도 사건 처리 중이라고 나올 거고요. 한 2일에서 5일 정도 이후에 확인을 하시면 그때부터 정미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실님, 네.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은 네. 아마도 이제 원금 받으셨던 금액보다 더 많이 설정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보통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면은 등기부등본에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 최고액은 대출을 받은 원금의 110에서 120% 정도가 설정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라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일단 설정을 좀 높게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상환을 못해서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제 그랬을 때 뭐 발생했던 기타 비용이라든지 뭐 인건비, 못 받은 이자 이런 거를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님, 예. 그 혹시 중간에 중도 상환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돈이 생기면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러면 중도 상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중간에 원금을 갚으신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남아있는 잔액은 자동 반영되어 감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감액 등기라는 걸 신청하셔서 남아있는 잔액으로 다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출금을 갚으면 남은 금액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이 감액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것도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상환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 대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사하는 당일날 좀 알아야 되는 절차부터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미셸님, 그럼 이제 대출 신청하는 데는 전혀 걱정 없으시겠네요? 네,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전혀 문제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신 20, 30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집 사는 여정이라고 했죠. 촬영해 보았는데요. 정말 뱅치님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집을 알아보면서 배워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 됐고요. 집을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해보셨거나 또는 이제 대출을 받아보셨던 분들께는 조금 쉬울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처음 계획을 잡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리즈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혹시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저도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PD님께서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살면서 저보다 잘생긴 사람을 딱 3명을 봤거든요. 한 명이 훈기 씨, 감사합니다. 두 두 번째 명이 저네요. 저희 PD님 2분. 자,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백신년들에게 어렵고 복잡했던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더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트는 제 멘트가 아니라 백 선생님 멘트니까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